오늘은 햇빛이 너무 좋아서 빨래, 이불 빨래까지 다 해서 널어놓고 여행을 시작한답니다. 미라벨 공원을 제일 먼저 왔는데 그 앞에 사이트시잉 투어 하는 정류장이 있어요. 우리는 연문을 통해서 미라벨 정원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제 꽃을 막 심었네, 정원에. 분수는 가동하지 않고 있어요. 17세기에 만들어진 미라벨 궁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예쁘게 나무를 심어놨어요. 미라벨 정원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꽃을 다 심어놨네. 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꽃이 있어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펜지들이네. 저기 도레미송 부르던 계단도 보이네. 시청 입구 바닥에다가 이 도시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색다르네. 궁전 위의 모습이 조각 처리가 돼서 이거 화려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되게 예쁘네요. 짤즈부르크 이 미라벨 궁은 1606년 볼프 디트리 대주교가 사랑했던 여인인 살로메 알트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이름은 알테나우 궁전이었는데 이후에 미라벨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대요.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설립 이후에 여러 명의 국왕과 사제들이 거주하며 증개되어 오다가 지금 현재는 시의 소유로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영화 있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낭만적으로 와닿는데 그냥 평범한 계단이야. 유니콘이 양쪽에 앉아있는 이 계단이 바로 도레미송 계단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호헨부르크 성이 너무 멋있는데? 땡큐. 이분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 연출을 하고 계셔요. 멋지다. 이거 찍어줘야지. 공원에 홍목련이 4그루가 너무 근사해. 그리고 조각상도 보세요. 독특합니다. 성당도 보이고요.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서 일단 들어와 봤습니다. 우리는 짤즈부르크 티켓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료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차르트 초상화가 벽에 붙어 있고 사용하던 피아노가 있어요.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이에요. 이 피아노는 되게 예술적인데 세라믹 벽난로가 멋있어요.
이 벽난로로 봐서는 제법 살던 집 같은데요. 엄청 화려한 의상이 있는데 이거는 포페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페라에 처음 데뷔했을 때 사용했던 무대 의상이래요. 근데 여기 기증을 했나 봐요. 집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집을 보니까 엄청 잘 살던 집이에요. 연주를 했었나 보네. 마카르트 다리 난간이 알록달록한데 저게 열쇠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옷차림이 이렇게 여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강에 7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다리가 가장 인기가 좋은 마카르트 다리라고 합니다. 사랑의 자물쇠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점심은 길거리에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렇게 많이 샀어요. 배고플 때 장 보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샀는데 식당에서 먹는 거 1인분보다 비용은 적게 들었답니다. 맛있네. 이 게이트를 통해서 가고 있는 곳은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집이 모차르트가 살았던 곳이라면 여기는 모차르트가 태어났던 곳. 라이데 거리로 나오면 이 첫 집이 우산 장인의 집으로 꽤 많이 소개된 집이에요. 그리고 이 거리에 요 간판들이 또 특징이 있죠. 이 간판에 중국 간판이 하나 생겼어. 예전에 없었는데. 요 집은 뭘까요? 요 집은 글씨가 써 있네. 이쪽 간판은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거는 뭘까요? 요건 그냥 봐도 아이스크림. 여기 전통 복장들이 쫙 있네. 품위가 느껴지네. 과거 옛날에 사용되던 그러니까 일종의 초인종 같은 거. 초인종 같은 역할. 보니까 이게 줄이 1층, 각 층마다 2층, 3층, 4층. 써 있네. 그치. 1, 2, 3, 4. 모차르트 생가를 가다가 게트라이데 거리 매력에 빠져가지고 잠시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가 오고 있답니다. 다시 봐도 간판들이 너무 이뻐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렇게 노란 집, 이 집 3층에서 1756년 모차르트가 태어났답니다. 바로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현재는 이걸 다 사들여가지고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가 있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 집은 12세기에 지어졌는데 모차르트의 부모가 1747년에 결혼을 하면서 여기에 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1757년에 볼프강 모차르트가 태어났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옛날 집이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군데군데 옛날 살던 모습들을 재현해 놨네. 부엌의 모습입니다.
소박하다. 그러니까 집의 구조가 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캐비넷 방, 그 다음에 거실, 침실, 여기는 서재, 그리고 여기가 통로네요. 그리고 부엌이 있습니다. 나무로 바닥을 만들었어요. 집 창문에서 보면 이렇게 바깥에 광장이 잘 보여요. 모차르트가 태어났을 때 모차르트 아버지가 보낸 편지예요. 아들 잘 태어났고 그 산모도 무사하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모차르트가 엄마를 많이 닮았네. 난로가 다 방방마다 있어요. 요 중간에 있는 방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방이에요. 태어난 방에 바이올린도 있고 난로도 있고, 그리고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작은 소품들도 있어요. 뭔지 뭐. 이게 모차르트의 머리카락이래요. 살던 집에서 나오면 다른 집으로 통하는 이런 복도가 있어요. 모차르트의 마지막 순간. 모차르트의 마지막 작품, 미완성 작품이래요. 유니버시티 스퀘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작은 가게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앞에 하얀 이 성당이 인상적입니다. 프란체스코 성당 가는 길에 조각품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잠깐 들어와 봤는데 이곳이 짤즈부르크 대학교래요. 대학교 들어가는 문에도 멋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옆에 보이는 초록색 지붕이 성페터 교회 대주교청이고요. 요 가는 길이 성당 광장, 그러니까 주변이 성당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광장이에요. 근데 저기 가운데 조각상에 보호막을 쳐놨네. 성당 광장에 중간에 마리아와 예수 조각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리관으로 막아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7세기 바로크 양식의 짤즈부르크 대성당이에요. 챕터 스퀘어라고 하는데 여기 대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본처럼 황금 구 모양의 사람이 하나 올려져 있어요. 이 조각상 너머에 호헨부르크 성이 있습니다. 대성당은 짤즈부르크 패스가 있어도 3.5 유로를 내야지 이 티켓을 발급해줘요. 20% 디스카운트만 해줍니다. 이곳이 모차르트가 세례를 받았던 곳이고 모차르트가 올겐으로 연주를 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빠르네. 1892년에 문을 연 후니쿠나를 타고 지금 호헨 짤즈부르크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 했더니 이게 비수기여가지고 카페 문이 닫혔어요. 아, 성. 이게 철옹성이래요. 한 번도 이게 함락 당한 적이 없는 성이래요. 아, 여기 위에서 보니까 진짜 멋있네. 도시 가운데 잘자의 강이 흐르고 있고. 내부로 오니까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네. 엘리베이터를 탄 덕에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이 성이 1077년에 처음 만들어졌대요. 대주교에 의해서. 입구에 우물이 웅장하네. 여기는 완전히 동굴 같아. 시작은 미미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초 로마 감시탑에서 대주교에 의해 가지고 요새가 구축되면서 점점점 확장되는 거지. Es ist sehr komplex und es hat sich dann eben auch relativ viel im Inneren der Festung getan, vor allem unter Leonhard von Kreutscher. Der baut nämlich den hohen Stock. 내부에는 뭐 별로 갖춰진 게 없어. 수박해. 자, 또 올라가 볼까요? 그야말로 알프스야. 여기가 알프스 맞지? 1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전시해놓고 있어요. 이쪽 공간은 중세시대의 쿠킹과 푸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바깥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배수 시설 같아요. 이쪽에 싱크대. 예전의 부엌의 모습이에요. 어우, 접시 예쁘다. 맷돌이 근사해요. 시대 때 의료 기구들이래요. 한 공간에는 중세시대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어요. 창문 너머가 더 멋있지. 야, 난로가 예쁘네. 옛날 벽체 파손된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목재로 만들어진 침대 프레임인데 완전히 나만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에요. 성이 엄청 많이 파손돼 있었네. 그래서 지금 복원을 많이 한 거야. 이쪽 봐. 이 성은 문을 걸어버리면 그야말로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는 성이네. 이쪽이 성이 도시의 끝에 방어를 역할을 한다면 강 건너에는 그 산에 성벽이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까 독특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것이 옛날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길인가 봐요. 그리고 앞에 여기 목조로 되어 있는 이곳이 짐을 실어 나르는 리프트가 운행되던 곳이에요. 여기가 하도 가파라 가지고 조심조심 내려가야 됩니다.
와, 높다. 야, 이쪽 측면에서 보니까 진짜 철옹성이에요. 당연히 적의 침입은 모두 막아낼 수 있었겠어요. 여기 이중 구조인데 도저히 이 선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들어오는 성문도 요 앞쪽에도 있고, 뒤돌아서면 또 이렇게 높은 성벽이 있는 성문이 있어요. 한참 내렸는데 성문이 또 있어요. 이 언덕길 따라 가고 있는 곳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가 있었던 수녀원, 그리고 아이들이 마리아를 찾아갔던 바로 그 수녀원으로 가고 있어요. 이 수녀회는 베네딕트 수녀원인데 712년에 설립이 되었대요. 와, 근데 이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멀리 알프스 산의 설산이 그림 같습니다. 사진에는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데 실제는 진짜 이뻐요. 수녀의 수녀원 안에서 자라는 나무, 이 나무의 겨우살이가 어쩜 이렇게 진짜 이 나무가 자기 나무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쪽 언덕에서 바라보는 모습, 이 마을도 그림이네. 저거라는 게 뭐야? 어디? 논베르그 수녀원 맞네요. 여기 오니까 여기도 예쁜 무덤들이 있어요. 너무 어두워요. 자, 이곳이 영화 속에서 마리아 가족들이 숨어들었던 곳으로 묘사되지 않았나 싶어요. 논베르크 수녀원, 새벽에 오면 수녀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노란 건물이 1342년 건물이에요. 간판도 이쁘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레지던스 광장이에요. 옆에 대성당이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분수를 다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 예쁜 분수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왜 가려놨는지 모르겠네. 짤즈불크 대성당과 저 위에 보이는 요새하고 재질이 똑같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테마 같아요. 레지던츠 광장 바로 옆이 모차르트 광장이에요. 중간에 모차르트가 서 있습니다. 요 앞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 다리가 모차르트 다리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도레미송 부르면서 지나갔던 다리라고 해서 도레미 다리라고 부른대요. 요 다리에서 보면 강물이 유속은 빠르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요. 저기 물이 쏟아져 나오는 저 폭포 같은 것도 재밌네. 사람들 모습이 정말 여유 있어요.